31번 구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과 소급 적용의 제한 보면 일단 이 본문과 예외 규정을 봐야 되는데 봐봐. 구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5조를 보면 그리고 이 위 규정에서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방금 이 해고 예고 또는 예고 안 했을 때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 예외 사유에 속한다. 근데 이제 이 예외 규정이 위헌을 받은 거야. 보면 이 예외 규정이 위헌을 받아가지고 그 6개월 미만 근로자 관련 부분이 삭제된 거야. 따라서 이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이전처럼 이제 예외로 가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해고 예고해야 되고 예고 안 했을 때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되도록 바뀐 거지. 그래서 보면 과거에는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잖아.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이 예외 규정이 없어진 거야. 이에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원칙대로 해고 예고나 임금 지급을 받아야 한다고 법이 개정된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신법이 개정됐잖아? 근데 이 규정을 과거까지 소급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과거에는 어땠어? 과거에는 해고 예고의 이 의무가 없었잖아? 따라서 사장님들이 이제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 임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너 과거에 안 했으니까 사용자 너 처벌할게 이래버리면 이게 말이 되나? 그 당시에는 이제 그 6개월 미만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해고 예고하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은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과거에 했던 일을 처벌하면 이건 굉장히 뭔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거잖아. 따라서 이제 국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바뀐 때부터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 이 소급하여 과거부터 효력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야. 소급하여 상실하면 왜 안 되는 건지 이게 좀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간단하게 생각하면 과거에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안 주는 게 맞았잖아. 그리고 이제 지금 법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해야지. 근데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과거에도 안 줬으니까 너 처벌할게 이러면 이건 그냥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지. 보면 근데 딱 최신 판례도 속인 포인트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틀렸죠? 이게 2항인지 3항인지까지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소급하여 상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해야 하는지 이거를 포인트로 잡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이거 딱 보면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해요. 이때부터 해고 예고 해야 되고 해고 예고 안 했을 때 임금 지급해라. 그 과거까지 안 준 거 그때는 예외 규정이 있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이제는 예외 규정 위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해고 예고하고 임금 지급해라. 이전에 안 준 건 오케이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32번 보호관찰과 형벌 불소급이 원칙.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했죠. 보안처분에 보호관찰 소급 적용 가능하다 했고 형벌 아니니까 사회봉사 명령 신체를 제한하니까 소급 적용 불가능하다 했죠. 뭐 이외에도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면서 체크하겠습니다.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므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당연히 방하지 않습니다. 재판 시 신설되어 보호관찰 재무부천주의 위배될 거 없고 애초에 그 소급 적용이 되니까 또 보호관찰 상관없고 보호관찰 보안처분이 성격 가지고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가볍게 넘어가고 사회봉사 명령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되다. 왜냐면 그 신체 노동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출에서 사회봉사 명령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고 사회봉사 명령 부과하면서 신법을 적용한 것을 위법한다. 받는 지문이고 공개명령제도 이거 공개명령제도 뭐라고? 보안처분이야. 공개명령제도. 그러니까 이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방하지 않는 거죠.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적용해도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안처분이니까 소급해서 적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 능력 이것도 이제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안처분이야. 전자장치 부착하는 거 형벌 아니고 보안처분이니까 소급해서 적용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좀 계속 주의해야 될 게 사회봉사 명령 이건 좀 주의하자. 전자장치 부착하는 거 보안처분이니까
근데 이건 기출질문 한번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넘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장치 부착 이 법률 규정에서 부착 몇년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것 죄형법정 주의 원칙에 반한다. 틀렸죠. 반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근데 보면 이거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부분이 틀렸네. 보안처분적 성격이야.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그다음 이제 DNA 채취죠. DNA 채취도 그 처벌이 아니고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하니까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출지문 보면 DNA 그 감식 치료 채취 대상 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률 부칙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해도 됩니다. 강간과 추행입죄, 신고죄 폐지 규정,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을 때 개정대법은 법 시행 이후의 범죄에 적용되고 개정 전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을 과거 범죄에 소급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부칙 규정이 있거나 부칙 규정이 있으면 경과 규정이 있으면 상관없겠죠. 여기는 그런 거 얘기 없으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강간과 추행의 죄와 관련한 친고죄 폐지 규정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로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친고죄가 폐지된 거야.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고 개정 규정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냥 당연한 게 이제 친고죄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보면 고소가 없어도 이제 되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거지. 친고죄 폐지 규정은. 그러니까 이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지. 불리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거는 일단 풀었으니까 패스하고 공소시효의 사후적 정지와 소급표. 공소시효 할 때 우리가 부진정 소급표와 진정 소급표 이렇게 봤었는데 부진정 소급표 원칙 가능하고 진정 소급표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했죠. 굉장히 예외적이었고 친일재산 뭐 이런 거 인정된 판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헌법에서 나오니까 기억해줘야 되고 그 사유 같은 것도 뭐 예측 가능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쭉쭉 보면 공소시효 특례 조항이 소급 적용 여부, 공소시효 연장, 정지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까?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새로 만들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일반적인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적법 절차 원칙,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바탕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단순하게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규칙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신 판례에 보면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경과 규정이 없네. 그러면 이제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공소시효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형벌 불소급 원칙과 공소시효의 관계. 형벌 불소급 원칙은 형사소추가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인 공소시효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형벌 불소급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형벌 불소급 원칙은 행위 가벌성, 처벌 가능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소추 가능성과는 연결되지만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와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인데 이는 형벌 불소급과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의 전단에 규정한 형벌 불소급 원칙은 행위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 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에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형벌 불소급 원칙은 행위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쭉 보면 형벌 불소급 원칙이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추가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계속 나오죠.
보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이 과거의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형벌 불소급 원칙은 새로운 범죄에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이 원칙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이 신설되었을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과거의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행이 종료된 후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 위 규정은 시행일 당시 범죄 행위가 종료되었거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형벌 불소급 원칙과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42번 진정소급표와 부진정소급표, 아까 얘기했죠. 진정소급표 뭐라고?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이후에 그 사안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적용해 적용하는 것. 굉장히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면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친위재산 이런 거 그 사유도 있었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뭐 그런 거 생각하고, 부진정소급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을 바꾸는 것이므로 진정소급표, 진정한 소급표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진정소급 적용보다는 덜 엄격한 방식입니다. 공소시효가 초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진정소급표,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시효를 연장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부진정소급표라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를 이제 진정소급표, 이전에 하는 거 부진정소급표, 더 인권 침해가 심한 게 진정소급표. 43번 진정소급 입법, 언제나 소급 입법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 허용 X, 예외적 허용 이응.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진정소급 입법 원칙 허용 안 되고 예외적 허용된다. 하지만 예견 가능성, 보호할 신뢰 이익이 낮고 뭐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출 보면 범죄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률이 개정에 의하여 그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즉 진정소급표는 언제나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틀렸죠?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 일단 이게 진정소급표라는 거 캐치해야 되고, 그럼 이제 진정소급표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위배되지 않죠. 언제나 위배되는 게 아니죠. 원칙은 위배되나 예외적으로는 허용되기 때문에 언제나 소급표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닙니다. 공소시효 배제와 신법 적용. 44번 경과 규정의 부재와 그 중요성. 핵심은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거야. 개정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3항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그 신법을 과거 사건에 적용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과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과 규정이 주지 않았으니까 형벌 불소급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 피고인이 불리한 내용이 공소시효 배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신법을 적용하라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으니까 원칙대로 가야겠죠. 국법 가야 돼요. 따라서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틀린 지문이죠. 소급하여 적용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경과 규정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의한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그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면 안 된다. 판례를 변경 유죄로, 이거 알죠? 판례 변경해서 유죄를 판단하는 거 소급 편칙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급 편칙 여기까지. 소급 편칙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솔직히 언젠가 다시 찍긴 해야 될 텐데 일단 이 정도로. 나중엔 조금 더 줄여가지고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